가보자. 대정아. 네, 이어서 볼게요. 전신들 찾으시고. 자, 이제 자란이가 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여왕의 처녀로서, 우리 그냥 평범한 집안의 천한 여인으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즉, 자, 대순이랑 이비 밑줄, 대순 이비. 자, 요거 고사 인용한 거예요. 고사 인용, 고사. 참고로 그냥 지금 그 다치게 보자면 주나라 모강, 한우, 당현종 이렇게 다 고사 인용한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자란이의 그 글의 특징은, 자란이의 말의 특징은 고사 인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용되는지가 중요해. 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가보자.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 즉 윗줄 남녀간의 정욕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들은 뭐 대순과 이비의 자식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이므로 남녀간 정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남녀간의 정욕? 저 우리들한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는 또 무슨 말이냐면 주나라 모광도 천자로서, 황제로서 매양 요대의 낙을 생각하였고, 오른쪽 봐봐. 요대 볼게요. 자, 선인이 산다는 집이야. 선인은 신선이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훌륭한 주나라 모광도 얘는 중국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선이 되는 걸 생각하였고, 상상하였고, 또 항우와 같은 영웅도, 이 항우는 초한지라는 책에 나오는 영웅이거든. 이 항우 같은 영웅도 해하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 오른쪽 해하의 눈물 보자. 자, 해하는 중국 안희성 그 해사도 어쩌고저쩌고 기원전 202년에 한고조의 군사가 초나라 항우의 군사를 쳐서 크게 이긴 곳이야. 그래서 결국에 이 해하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패배를 겪은 그 아픔인 거지. 그래서 이런 항우 같은 영웅도 자기가 졌을 때는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 또 당현종 같은 영왕으로도 매양 마웨의 한을 생각하였거니와, 마웨의 한은 중국 당나라 현종이 마웨에서 총애하던 양귀비를 부득이 죽인 고사래. 그래서 이 당나라 현종 같은 이 훌륭한 영광스러운 왕도 자기가 사랑하던 양귀비를 죽인 거 매번 그 한을 생각하였다. 됐지? 그래서 이 부분 주나라 모강부터 여기 그 마웨의 한을 생각하였거니와까지.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주나라 모광, 항우, 당현종과 같은, 여기다 쓸게요. 뭐 윗줄에다 써도 되고, 고사 속 훌륭한 인물들도 주나라 모강은 신선이 되고 싶어 했고, 항우 같은 영웅도 슬퍼서 울었고, 당나라 현종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인 거 굉장히 슬퍼했다. 즉 인간의
본능에 따르는 삶을 살았다. 체크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의죠. 미안해. 인간의라고 썼지. 인간의 본능.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본능이 이런 것들이지. 요대의 낙을 생각한 거, 해하의 눈물을 금치 못한 거, 그리고 마외의 하늘 생각한 거, 이런 것들. 그냥 놀고 싶어서 신선이 되고 싶어 했고, 자기가 졌으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 죽인 거 슬퍼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훌륭한 인물들, 고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그냥 당연종, 한항무, 준하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막 되게 헷갈리게 될 수 있어. 잘하는 고사 속 인물들을 뭐 나열함으로써, 나열한 거 맞지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 맞는데, 뭐 그 인물들의 훌륭함에 미치지 못함을 한탄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런 거 체크해 버릴 수 있겠죠. 그치? 지금 나는 이 사람들처럼 훌륭하지 못해서 너무 슬프다가 아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를 슬퍼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건 말할게. 아무튼 얘네들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대군께서는 어찌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있사옵니까? 운우의 정은 구름과 비의 정이지. 그래서 요거는 남녀의 정교입니다. 남녀의 사랑. 그래서 얘네들도 그랬는데 왜 운영이만 운우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있사옵니까? 김생은 곧 당대의 단정한 선비이온데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오며, 운영에게 명하여 벼루로 받들게 한 것도 대군의 영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묶을게요. 김생은부터 대군의 영이었습니다까지. 야, 네가 김생 데리고 왔잖아 라고 자업자득이라는 거지. 야, 네가 데리고 와놓고서 왜 그 사랑에 빠졌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위에 데리고 온 거 대군 아니십니까? 운영이 오래도록 신궁에 갇혀 있으면서 달 밝은 가을 꽃 피는 봄날이면 매양 마음을 상하였고, 너무 슬프니까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애를 끊었습니다. 한 번 호협한 남성을 보고 나서는 넋을 잃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쳐서, 호협하다 나오지, 호방하고 의협십니다. 그게 멋있는 남자. 병이 골수에 사무쳐서 비록 장수하는 약과 월인의 손으로도 효력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자, 월인은 그 명의예요, 명의. 자, 아무리 그 솜씨 좋은 의사가 와도 운영의 슬픔을 고칠 수는 없게 됐다. 자, 하루 저녁에 아침에 있을 것 같이 죽어지면 대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이 있어 돌보고자 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대군의 적설이 막대할 것입니다. 전일 운영의 회절은 죄가 저에게 있사옵고, 위주실까? 전일 운영의 회절은 죄가 저에게 있사옵고, 그거 제가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 잘못이에요. 그거 운영이가 절개를 훼손한 거 제 잘못입니다. 운영에게는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이 한 말씀은 위로는 대군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대군을 속이지 않았고 아래로는 동료를 저버리지 않았으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대군은 저의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하고, 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란이라고 하는 애는 고사를 인용해서 운영
쓰자. 자라는 고사 속 인물을 활용하여 운영과 김생의 사람이 죄가 아님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 당연한 거다. 어떡하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넘어가. 자, 네 번째로 힘들어. 옥녀가 올리니 이러했습니다. 옥녀 동그라미. 서공의 영광을 저도 이미 같이 하여 싸운데 좋은 일을 같이 겪었었는데 서공의 애군은 나쁜 운이지 저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설이죠. 당연하지만 곤강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는데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을 바를 얻었사오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해서 이거 결국 그냥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운영과 함께 곤산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겠다. 그냥 같이 죽겠다. 나 죽여라 그냥.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영광도 같이 했고 애군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끝으로 제가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운영이겠죠. 운영이가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사온데 능히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그 죄 하나이며 전후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 바로 아뢰지 못하였사오니 그 죄 둘이었고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같이 죄를 받게 되었사오니 그 죄 셋이옵다가 아니고 셋이옵니다. 셋이옵다는 좀 이상하죠? 셋이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큰 죄를 세 개나 지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죄를 셋이나 짓고도 산들 무슨 면목으로 살며 만약 죽음을 면하여 죽는다더라도 밑줄 저는 마땅히 자결하여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나는 김생이랑 살 수 없으면 네가 살려줘도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운영의 의지적 태도, 죽음을 불사하는 거죠. 차라리 절 죽이세요 그냥. 자, 대부는 보기를 마치고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보시는데 윗줄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보시는데 이 자란의 초사가 그 고사 속 인물들을 나열했던 거지. 그래서 이 자란의 초사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나 보죠. 아 그래, 그 고사 속에 훌륭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었지. 근데 내가 뭐라고 운영이를 이렇게 억압하겠냐. 그래서 노여움이 좀 풀리시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하였습니다. 자, 여기서의 소옥은 없어요. 거기에는 서공선녀는 아닙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 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따라 싸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빨래하러 가는 척하면서 운영이랑 김생이 딱 만난 거거든. 걔네 둘이 이제 그때 이제 데이트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 잘못이다 이 말이지. 그 죄가 운영의 회전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시옵소서 해서 남궁의 궁녀들도 운영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운영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안평 대군이 죽인 게 아니지,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밑줄 그날 밤 저는 비단수건으로 옥매어 죽었습니다.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비극적 죽음이지.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현실에서는 김생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거지. 그래서 저는 피단 수건으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누구 목소리가 들리냐면 이제 김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간다. 이렇게 쳐봐.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김생이 이어나간다. 위에다 쓸까요? 자, 이거 지금 내화 2의 이야기야지. 그래서 내화 2의 서술자가 운영에서 김생으로 그냥 바뀐 거예요. 서술자가 바뀐 거지. 그 이야기를 김생이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운영이 죽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나갑니다. 자, 운영이 죽자 김생은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빈다. 김생이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며칠 후 특은 우물에 빠져서 죽는다.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준 거지. 김생은 몸을 정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마찬가지로 비금, 죽음. 됐죠? 자, 그래서 이 김생이 죽음을 맞이하면 저도 죽고 말았답니다 하고 쓰기를 마치자. 자, 이 부분이 이제 내화 2에서 내화 1로 나오는 부분이야. 따지자면.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쓰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줬다. 하면서 시점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 작품입니다. 이거 알아둬야 될 게 많아요. 그치? 뭐 나는, 저는 이 아니고 두 사람은 유영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유영이랑 운영 김생 셋이서 이제 대화하는 상황입니다. 자,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도 이미 없어졌고, 여기서 말하는 원수인 종이 특이겠지. 그 특도 죽었고 통문왕도 사라졌을 것이오. 근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어찌 못하여 하나님가? 야, 니네 다시 인간이 되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야? 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는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그냥 차라리 지하에서의 그 즐거움이 더 큰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므로써 인간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는 다시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린 지금 즐거워.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괄호로 묶을게요, 대군이 한 번 돌아가시자 고궁의 주인이었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대군이 누굴까? 안평대군일 거고 고궁은 수성궁이겠지? 근데 우리가 슬퍼한 이유는 뭐냐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안평대군 죽어가지고 고궁에 까마귀랑 새들밖에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결국에 안평대군이 죽고, 안평대군이 죽은 후 폐허가 된 수성궁을 보고 뭘 느꼈을까? 와, 그때 수성궁은 진짜 엄청나게 대단했는데 안평대군도 그렇고 지금은 까마귀랑 새들만 슬피 울고 있다. 무상함을 느꼈겠지.
하고 무상하겠지. 덧없음을 느끼겠죠. 인생 무상을. 그래서 우리가 슬퍼했던 거다. 우리가 인간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허무해서 울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여기서 말하는 병화는 임진왜란입니다. 병화를 겪은 후로 여기도 괄호로 묶을게요.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성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에서 한번 슬래시로 끊고 오직 성돌 위에 피어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불빛을 자랑할 뿐이니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뭐 하는 거냐면, 자, 빛나던 집은 재가 됐어. 옥 같은 성돌과 담은 모두 무너졌어. 근데 꽃만이 향기롭고 풀만이 깔려서 불빛을 자랑한대. 그러면 뭐는 안 변했죠? 자연은 안 변했지. 해서 변함없는 자연과 뭐는 변해버렸지? 변해버린 집, 담, 인간사를 뭐하고 있어? 대비하고 있죠. 대비. 지금 해서 뭐 무상함을 부각하고 있겠죠? 여기까지 쓸까? 무상함 부각. 자, 그 옛날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인간사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너무 빠르게 변해버린다. 너무 쉽게 변해버린다.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인가? 라고 유형이 물어봤겠죠.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서 읽으실까?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서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는 원래 신성과 선녀였어. 그래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천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일을 따오라 하기로 제가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여기서 반도는 써있나? 네,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많이 따와가지고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서 진세에 적하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해주실까요? 진세에 적하되어. 자, 진세가 뭐냐면 먼지 진자의 세상 세자자에서 티끌 먼지의 세상 즉 속세야 속세 인간 세상에 적하되었다는 귀양 내려왔다. 이렇게. 자, 그럼 생각해보면 원래는 천상의 선인이었는데 옥황상제에 복숭아를 훔쳐먹어가지고 진세에 적하했대. 이거 뭐라 그러죠? 그렇지. 요거 이제 적강 모티프지. 적강 모티프. 여기다 씁시다. 적강 모티프. 적강 모티프. 천상계의 존재가 죄를 짓고 지상계로 유배오는 그런 이야기 덩어리였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적강해서 괄호로 묶을게요.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요거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괴로움이 바로 운영과 김생의 비극적 사랑이지. 그 수성궁에서의 그 사랑이요. 그런 거 경험하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자. 왜냐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용서하자. 상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향기로운 얼굴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었기로 틈을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얘네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원래 옥황상제의 신선이었어. 근데 그냥 잠깐 놀러 온 거야 여기. 그냥 옛날에 우리가 그 인간의 괴로움을 벌로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왔던 곳에 한번 슥 한번 들러보았을 뿐이다. 바람의 수레를 타고, 그치? 이렇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 운영과 김생은 원래 천상계에서부터 사랑을 했던 사이거지.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고통스러운 사랑을 겪은 거고.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잠깐 내려왔던 거다. 자,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해서 바다 마를 수 없고 돌 불에 탈 수 없어. 그래도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치?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리는 것보다 우리들의 정이 사라지는 게 더 어려워라는 거지.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을 원하는 지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과 서로 만나서 존군은 귀중한 남자 선비라는 뜻인데 요거 유영이야. 유영 존군. 유영과 서로 만나서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우리 재밌게 얘기했으니까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유영님, 유영상 이 원고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주시었고 원고는 원망과 고민, 원망스러운 고민을 영원히 전해주시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시 한 수 네모. 삽입시지 삽입시. 삽입시. 효과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네 가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자, 인물의 내면 심리와 아니 뭐 정서라고 해도 되겠지. 정서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서정 관례니까 시는. 두 번째, 효과 뭐 있었죠? 삽입시의 효과? 주제 강조. 그치, 일단 주제 강조할 수 있지. 주제 강조. 그리고 뭐 이야기를 정리한다. 자연스럽게 결말로 흐르도록 한다. 이야기 정리. 그리고 구성적인, 형식적인 특징은 뭐가 있었죠? 좀 뭐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전개 단조. 그치. 이게 산문으로 전개되었던 산문 전개의 단조로움을 해소해준다. 산문 전개의 단조로움 해소. 이렇게. 어쨌든 본문이니까요. 네. 한시 쓴 거예요. 한시. 칠엄 절구 한시지. 보겠습니다. 내용.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 날고. 밑줄. 꽃 떨어진 궁중. 수성궁이겠지. 수성궁. 폐허가 된 수성궁이겠죠. 제비와 참새 날고 또 봄빛은 얘와 같건만 주인은 간곳 없구나. 이 두 줄 이렇게 묶어봐. 자, 수성궁에 제비랑 참새 아직도 날고 있어. 봄빛 얘와 같아. 근데 주인은 간곳 없대.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 대비한 거죠. 자연과 인간사 대비. 어우, 맞았어? 네? 아니야. 근데 제가 연락 다 보였어. 이거 다 찍혔어. 뭐라고? 아니 진짜 뭐지 오늘 늦게 오는 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갔다고. 아, 그렇네. 내가 이걸 못 해놨다. 데스크에. 맞네. 볼게요. 378쪽이에요. 해서 자연과 인간사 대비했고,
주인은 강고도 없구나. 주인은 뭐 안평대군이겠지. 중천의 솟은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해서 아직까지도 다 못 돌아갔다라는 뜻이고, 이제 우리 밤에 이 수성궁을 더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달이 차가운데 우리는 아직 우위를 입고 있는데 이슬에 적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다 못 돌아봤다라는 뜻인데 넘어가서 자,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이제 운영이 이 시를 쓴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얘와 놀며 옛자취를 찾아보니 여기 와서 놀면서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수건을 적시네. 이렇게 그래서 안평대군이 죽어버린 거 그리고 우리의 그 옛날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다 라고 했죠. 밑에 볼게요. 자, 이때 유영도 잠깐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밑줄.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요게 이제 완전한 강몽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내화 1에서 외화로 나온 겁니다. 외화. 내화 1에서 외화로. 시점은 동일하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리고 산새소리에 깨어난 거예요. 산새소리. 이것 때문에 이제 깨어난 거지. 자, 구름과의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이거 괄호로 묶을게요. 구름과 연기부터 사람은 보이지 않고까지. 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구름과 연기가 땅에 가득해. 새벽빛이 창망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애상적이기도 하고 신비롭고 애상적인 분위기. 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네모. 김생이 기록한 책자. 김생이 기록한 책자. 자, 이거 분명히 내가 술 취해가지고 꿈에서 김생한테 받은 거였는데 그게 일어나 보니까 진짜 옆에 있었다고 해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 김생이 기록한 책자는 현실과 꿈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거고, 왜냐면 현실에도 지금 있고 꿈에서 이게 김생이 나한테 준 거잖아. 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영이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꿈이 아니고 진짜였나 보다 해서 이야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겠지. 신빙성 부여. 이거 진짜 내가 경험을 한 일이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신책을 거두어가지고 들어왔다. 그 책을 장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밑줄. 장 속에 감추어보고 때때로 내어보고. 자, 분명히 앞에서 김생이 뭐 해달라 했죠? 이거 영원히 전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이거 그치? 세상에 알리진 않은 겁니다. 세상에 알리진 않았다.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망연자실 네모. 왜 망연자실했냐? 무상함 이 키워드였잖아. 이 꿈속의 이야기가 안평대군이 그렇게 대단했어. 그래서 그 대단한 안평대군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평대군도 다 죽어버렸네 라는 무상함이 키워드였기 때문에 이 현실적 삶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망연자실해서 침식을 전폐했다고요.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미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밑줄 그 마친 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마치 허생전의 결말과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설화적 마무리.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 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구성이 중요했으니까 이 헷갈리지 길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자, 외화는 그냥 유영이 수성궁에서 술 먹는 이야기야. 유영의 이야기. 오늘 좀 기분도 센치한데 사람 없는 데 가서 한잔 해야 되겠다 해서 수성궁에서 이제 술 먹는 거죠. 술 먹고 좀 잠들었다가 깨어났는데 앞에 봤더니 유영과 운영이라고 하는 여자애랑 이제 김생이 있었다고 해서 얘네 셋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뭐야, 니네 뭔데 여기 있어? 하니까 저희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조 때요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단순 액자가 아니고 좀 복잡한 액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볼게요. 자, 현실과 꿈이 있는데, 자, 현실은 유영이 수성궁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까지가 현실이야. 여기. 그치? 운영이랑 김생이 나오고부터는 현실이 아니죠. 그리고 유영이 깨어나서 이 이야기 다 듣고 깨어나서 김생이 쓴 거 발견하고 세상 유랑하면서 마무리되는 거. 꿈속의 이야기는 요것도 꿈속의 이야기고 요것도 꿈속의 이야기죠. 그래서 둘 다 그냥 내화에 해당하는 거라고. 운영과 김생을 만나서 대화한 거 플러스 걔네들의 사랑 이야기까지가 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네. 자, 밑에 볼게요. 자, 시점. 자, 외화는 시점이 뭐였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지. 전지적 작가 시점. 해서 이야기 밖에 서술자가 있었어. 내화에서 운영과 김생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둘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뭐로 서술해 나가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 시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돈 걸고 체육대회 하니? 돈 벌어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안 돼. 아무튼 번갈아 가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운영과 김생이 서술자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물들의 겪고 있던 갈등과 그 인물들의 갈등과 여기서의 갈등은 안평대군과의 갈등 플러스 사회와의 갈등이겠지. 그리고 내면 심리. 가 핍진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핍진하다는 솔직하게 꾸밈없이 이 핍자가 이 가까이 파싹 다가붙는 그 한자고요. 이 진자가 이제 진실이거든. 그래서 진실에 가깝게 드러나며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써놓을까요? 밑에 공간이 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인물들의 갈등은 이렇게 쓰자. 이 위에다가
이 작품에서의 갈등은 물론 중략된 부분에서는 뭐 특과의 갈등도 있고 막 중간중간에 갈등이 꽤 많은데 딱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궁녀들과 안평대군의 갈등 안돼! 그리고 이 궁녀들과 사회제도의 갈등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래서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있고 인물과 사회 간의 외적 갈등이 있죠. 해서 사건의 비극성이 애절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됐죠? 영상은 보내줄게요. 지금 당장은 못 보내줄 거고 내일까지 보내줄게.